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한 주가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종전선언, 남북 정상회담이란 말이 나오면서 다시 불붙고 있는 대북주의입니다. 이제는 정책 관련주에 좀 집중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있습니다. 자, 외신입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낼게요. 제가 지금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이틀 동안 2시간 잤습니다. 지금 약간 각성 상태예요. 빨리 자야 돼요, 저. 릴렉스라고 합니다. PBOC라고 하면 중국인민은행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거는 헝다그룹에 대한 대처로 보이죠.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헝다 이슈가 불거져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헝다 사태가 터지면 그건 고의로 터뜨리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이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막을지. 리먼이랑은 다릅니다. 다른데 왜냐면 리먼은 금융기관이고 헝다는 부동산 업체잖아요. 다르긴 한데 이게 발현되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는 정말 머리가 똑똑하고 그때까지 금융시장을 봐왔던 사람들이 솔루션을 다 알 겁니다. 코로나 사태랑 다르잖아요. 코로나 사태는 처음 맞이해본 사태라서 그분들도 잘 몰랐을 겁니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댐스라고 하면 민주당입니다. 스틸 해글링이라고 하면 계속 좀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흥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스펜딩 빌 3.5 트릴리언이랑 1.2 트릴리언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 트릴리언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3.5 트릴리언은 약간 양적 완화 측면의 부양안입니다. 근데 그걸 계류하고 있는데 1.2 트릴리언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결국엔 돈 엄청 풀겠다는 거죠. 타격이 높게 열리고 있다. 듀러블 구스라고 하면 내구재 수주입니다.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페드 스피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당장 하지는 않습니다. 젊은 일렉션, 독일이 지금 선거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센터 레프트 소셜 데모크래시라고 돼 있죠. 중간에서 왼쪽으로 가 있다. 예, 중도 좌파란 뜻입니다. 아무튼 그쪽이 좀 유리하다네요. 그래서 유럽 증시가 좀 좋답니다. 크루드, 넷가스라고 하면 내추럴 가스죠. 상승하고 있다. 이거는 북반구에 이제 윈터 히팅 시즌입니다. 겨울이라서 이제 따뜻하게 좀 보내야 돼서 수요가 좀 많을 거다라는 거고요. 내신입니다. 정상회담 언급한 북한, 다음은 통신선 복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대차게 터트렸죠. 터트렸다가 이제 갑자기 이 북한에서 갑자기 또 정상회담 얘기를 하네요.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대북주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북주가 최근에 좀 예전에 그 북미 정상회담처럼 막 그렇게 막 격렬하게 올라가진 않을 거란 생각을 했지만 좀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정보에 의한 작전주들을 보면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인데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거는 특정 소수 집단 말고는 정보를 얻을 수 없었겠죠.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어떤 종목의 작전을 한다. 흡수합병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정보는 누군가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언행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면 그건 진짜 점쟁이 아닌가? 아무튼 지금 정상회담을 언급할지는 몰랐을 겁니다. 세력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전 세력이 지금 대북주에 붙어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정상회담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가스철도 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랍니다. 올리는 김에 확 올려야죠. 욕먹을 때 한 번에 먹어야 됩니다. 중헝다그룹 위기에 인도 증시 반사이익 연초 대비 22%라고 하는데 뒤에서 잠깐 알아볼게요. B2가 증시 폭락 뇌관 금융당국이 주식 신용매매 경보 발령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경보예요. 근데 경보를 시작했다는 거죠. B2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 B2란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레버리지 투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부정적인 어휘로 B2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B2라고 한 건 아닙니다. 언론이 그러고 있는 거죠. 이거는 나쁜 단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헝다 쇼크 금리 인상기 주식 담보로 대출 과도하게 쓰지 마세요. 그럼 반대로 이 언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주식 담보로 대출 과도하게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서 상승하면 그 상승을 못 먹는 기회비용은 당신이 보장해 줄 겁니까? 왜 저렇게 마세요라고
강건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시는 게 어떨까요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언론은 그냥 참고하는 거죠. 예, 근원 내구재 수주가 별로 안 좋게 나왔고요. 이번 주에 보시면 저기 페드 의장 파월 연설도 있고요. 뭐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연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 어질어질해. 오늘 주제입니다. 세계 증시 흐름 갈무리. 요거 아까 보다가 한 번에 보면 어떨까 싶어서 추가해봤습니다. 오늘자 15금리도 잠깐 보고요.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언론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약간 이슈의 영상, 이재명 지사 당선 시 증시에 대해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매수 시작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그냥 돈으로 다 표현해 봤어요. 예, 저 5일 동안의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볼 수 있죠. 예, 코스피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존스 상승, 중국 상하이 떨어지고 있죠. 뭐 흥다 때문에. 베트남 떨어지고 있고, 유로스톡스 횡보 중에 올라가고 있고, 영국도 비슷하죠. 유로존은 다 비슷하게 움직이죠. 러시아도 오르고 있고, 유럽은 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유럽입니다. 뒤에서 다룰 건데. 인도네시아 떨어지고 있고요. 약간 베트남이랑 비슷하죠. 브라질 보베스파, 대만 가권, 대만도 한국이랑 비슷하게 움직이죠. 인도 니프티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5일 동안 움직임이 어떤지 한 번씩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손이 많이 가요. 오늘자 15금리 보시면 비슷합니다. 아직 1개월 물은 좀 상승하고 있어요. 1개월 안에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좀 보입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한 게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왜냐면 6개월은 좀 잠잠하잖아요.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헝다 이슈가 마무리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개월에서 3개월은 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자,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언론입니다. 아까 처음에 내신에 있던 뉴스인데요. 중헝다그룹 위기에 인도 증시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연초 대비 22% 올랐다. 조선비즈의 이용성 기자님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구부려요. 구부리고 휘고 막 마음대로 합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중국 규제 리스크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인도에 작용하고 있답니다. 중국에 못지않은 거대 시장인 인도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간 한국의 코스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박스권 흐름을 보였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 이 전체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시아 증시에 인도보다 오른 데가 없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바로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기사 내용 자체가 인도가 키왕짱이야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통계를 냈는데 인도가 키왕짱이 아니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럼 이 기사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럼 중헝다그룹 위기에 다른 증시가 반사이익을 본다라고 써야겠죠? 그럼 이 언론은 인도를 강조하고 싶은 그냥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사실을 보면 되잖아요. 자, 보시면, 자, 2021년 1월부터 얼마 올랐는지 봤습니다. 미국이 13%, 중국이 2.7% 횡보 맞죠? 한국도 마이너스 0.1% 횡보죠? 브라질 뭐 하락했고, 영국, 러시아를 뭐 아시아로 볼 수는 없지만 아시아랑 유럽이랑 사이인데 인구가 유럽 쪽에 많아서 유럽이라고 해요. 아시아라고 봐도 인도보다 높습니다. 일단 대만 한국보다 낮죠. 한국보다 낮고 인니 1.1% 횡보. 근데 베트남 보세요. 베트남 30%잖아요. 30%, 유로 15%, 독일 11%. 자, 그러면 아시아에서 베트남이 키왕짱이죠. 지금 베트남이 키왕짱. 제가 베트남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마음 아시죠? 근데 저는 베트남을 가지고 있어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보다 베트남이 세다는 건 저는 계속 파악하고 있잖아요. 자, 이재명 지사 당선 시 증시는 영상에 대해서 좀 말해보겠습니다. 정치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제가 삭제한 댓글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댓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저한테 욕을 하는 글이라도 절대 제가 그걸 삭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답글을 달죠. 근데 너무 정치적으로 댓글 쓰신 분들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약속드린 대로 삭제했어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지금 10번 정도 봤습니다. 제가 녹화해서 올려놓고 10번 정도 다시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게 좀 말을 했어요. 근데 뭐 너무 막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 증권가의 분석가들이 전부 다 좌파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건 되게 신기해요. 설문조사라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진짜 정치에 대해서 토론을 다 챙겨보고 제가 지금 하루에 2시간도 못 잔 상태지만
오늘 진행된 3회차 국민의힘 대선 토론을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냥. 1시간 40분짜리. 다들 보셨나요? 네. 이만큼 보시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보신 분들도 다들 느끼시겠지만 아직 그 야권 후보들은 정책이 자세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내용이 다 비슷하죠. 보류 중입니다. 관련 리포트도 안 나왔죠.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님 당선 시 증시에 대해서는 리포트가 나와서 제가 본 거잖아요. 리포트가 나와서. 리포트 안 나왔으면 저희가 안 받겠죠. 갑자기 이런 말을 할 일은 없었겠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도 미리 말씀드리고 만들었고 그런 건데 너무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내리시고 우리는 이코노미 그 경제 쪽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그쪽에 집중해서 봤으면 합니다. 국민의힘 토론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정책 관련주로 이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부동산 자신 있다던 이거 저 정치적으로 해석 안 할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기대하셔도 안 합니다. 나중에 뭐 하든지 할게요. 근데 이런 기사가 나왔죠. 부동산 자신 있다던 청와대가 2년 만에 너무 죄송, 드릴 말씀 없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도 1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폴리티컬하게 흘러가니까 패스하고요.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국민의힘 그 토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강합니다.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난타쟁이 될 거예요. 난타쟁이 될 거고 결국엔 또 국민들의 관심이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뭐 부동산은 올랐다고 하지만 주식이 더 올랐는데 그걸 잘 다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정책이 부동산 쪽으로 강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요거 맞죠? 메이크 센스 하죠? 지금 보시면 대선 경선 시작됐다. 너도 나도 부동산 공급 확대. 여야 주요 대선 경선 후보들 부동산 정책 공약 잇따라 심상정 후보가 만국적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해체 부동산 공약 발표. 홍남기 부총리가 단기 주택 공급 확대, 민간 활성화 방안 다각적 검토, 공급 확대죠. 원희룡 후보가 임기 내 전국에 최대 25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 윤석열 후보도 원가로 청년주택 공급 공약, 공급, 부동산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제가 현대건설을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부동산 SOC 관련 종목은 하락시에 매수하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락시에. 상승할 때 따라잡는 것도 그럼 본인 선택인데 약간 정책적으로 계속 부동산 이슈를 받고 실질적으로 돈도 흘러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런 SOC 관련주는 정말 중장기로 봐야 됩니다. 실적이 서서히 들어오거든요. 아파트가 자판기처럼 툭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매수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밑꼬리 좀 왔을 때 샀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분할 매수하기 위해서 들어갔고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건 파이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첫 매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매수의 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할 매수에서는. 왜냐면 거기서부터 배수로 나가잖아요. 저는 100주를 샀습니다. 1000만원치죠. 1000만원치 샀습니다. 지속적으로 살 예정입니다. 하락하면 비중 확대 폭이 더 크겠죠. 상승하면 비중 확대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상승한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지금 기술적 흐름상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밑꼬리를 잠시 가고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밑꼬리를 깨고 내려가면 긴 음봉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밑꼬리를 깨고 긴 음봉이 발생하면 꽤 오래 떨어질 겁니다. 이건 제가 그때 여기 하이브가 뭐였죠? 하이브가 뭐였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그렇게 예측했었잖아요. 이건 절대 한동안 오를 일이 없다라고 해서 한동안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신고가 뚫어 올렸나? 뚫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연기금이 있죠. 근데 이 연기금이 지금 칼춤을 추고 있는 게 크래프톤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크래프톤 제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IPO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언론이 나오고 있는 걸 보고 그냥 단순하게 카카오페이는 흥행할 것 같네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보면 이제 크래프톤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크래프톤 막 청약 비율 안 좋아 막 최악임 옆에 있는 종목은 엄청나게 청약했는데 이건 망했음 이런 얘기 되게 많길래 저는 이거는 흥행할 것 같다라고 지금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기금이 또 이게 또 이렇게 매수하고 왜 이러는 거죠 이분들? 왜 이러는 거죠? 기관들이 매수 더군다나 현대중공업은 IPO로 보실 땐 제가 지금 각성 상태라서 말이 막 꼬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체크해 봐야 될 건 뭐냐면 IPO는 보호예수 물량을 보셔야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보호예수 물량이 별로 없어요. 아, 반대다. 죄송합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많아서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보호예수 해제 기간이라고 떨어지면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예,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현대중공업은 밑꼬리를 상장 당일날 밑꼬리를 지키냐 안 지키냐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도 15분이다. 잘해야 됩니다. 자, 지금 나스닥이 큰 폭으로 떨어지다가 만회하다 다시 떨어지고 있네요. 예, 이건 뭐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는 움직임입니다. 그럼 다우존스도 상승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헝다 리스크가 약간 시들해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15금리를 봤을 때 한 달에서 세 달 내에는 약간은 좀 긴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계속 MSCI 펀드 지수 상승하고 있네요. 예, 근데 지금 미증시 야간 선물은 하락 중입니다. 상해도 떨어지고 있고요. 유로존은 지금 아까 독일 선거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가가 저를 내버려두고 가버리네요. 잘 가. 네, 잘 가. 뭐, 우리가 종목을 잘 봤다는 거겠죠. 잘 가. 아무튼 좀, 갑자기 또 뭐, 뭐야. 오펙에서 증산한다 뭐 이러면서 떨어지면, 그때가 좀 약간 기회가 되겠죠. 금값은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금값은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금값은 기로에 서 있어요. 여기서 조정을 보이면 꽤 오랜 기간 조정할 거예요. 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사실 정치적으로도 얘기하면 전부 다 여러분들 뭐 신념이 있잖아요. 예, 신념이 있고 그거는 가슴 속에 간직하고 투표로 항상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뭐 의견을 표출하고 싶으면 네이버 게시판이나 또는 뭐 본인의 블로그나 이런 데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각성 상태다. 예. 아무튼 제가 이재명 지사 관련 영상을 올린 건 정말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뭐 여러분들이 제 진심을 안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진짜 이재명 지사가 되건 다른 야당 후보가 되건 어찌 됐건 우린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한 가지 뭐 튜리얼 자료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한 겁니다. 당연히 뭐 그러면 뭐 야권 후보 거도 분석해 주시겠죠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럴 만한 건덕지는 없습니다. 뭐 리포트가 나와야지 분석하고 그 근거를 보는데 아니면 그냥 제가 정책 보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요청을 하셨으니까 제가 준비는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